챕터 51 예측을 너무 많이 한다. 인간의 뇌는 자동 예측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고 한다. 석기시대의 숲에서 나뭇가지가 팔랑거리면 자동으로 곰인가 호랑이인가 예측하고 조심하는 인류는 살아남고, 무신경한 인류는 곰의 한 끼 식사로 산화하여 무신경의 유전자는 이어지지 않았고, 예측하는 유전자가 대대손손 이어졌다고 한다. 무엇인가 현상을 보면 인과관계를 찾는 게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였다. 그렇기 때문에 뭘 봐도 자동으로 예측을 한다. 매우 자연스러운 인과관계 도출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될 때도 많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챕터 44 잘못된 방식으로 처음에 돈을 벌면 그 방식을 개선하려고 한다 해서 설명했지만, 초기에 어떤 방식으로 성공했던지 간에 잘못된 방정식의 인과관계라고 판단하고 믿어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 문제이다. 분명 운에 의한 성공이었는데 검증을 해보지 않고 3번 정도 반복되면 인과관계로 인식해버린다. 왜냐하면 돈 버니까 내가 흥분해서 더 쉽게 믿어버린다. 다단계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에도 처음에는 계좌에 돈을 넣어준다. 굉장히 안타깝지만 다단계의 마수가 이제 코인으로까지 왔다. 초반에는 입금 몇 번 해주고 욕심 때문에 큰돈 투입하면 뭐 그 다음은 자연스럽다. 연락도 안되고 예정된 날에 입금도 안된다. 결론은 뭐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는가. 이것이 그 유명한 3의 법칙이다. 3번 결과값이 좋게 나오면 패턴이라고 뇌는 가정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진행된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패턴이 형성되기 전에는 5만 가지 예측들이 선행된다. 실적을 예측하고 환율을 예측하고 매크로 변수들 값을 예측한다. 회사의 사업 영역과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예측하면서 보정해 나가는 게 맞지만, 문제는 예측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예측한다. 그럼 무엇을 예측하는 게 문제일까? 하나, 내 주식을 시장이 선반영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주식에는 선반영 종목들이 있고 후반영 종목들이 있는데, 내 종목을 무조건 선반영 종목이라고 기대하고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예측한다. 내 종목이 후반영 종목이라면 아무리 내가 선반영 종목이라고 한들 예측한들 시장이 믿어주지 않는다. 잘못된 예측은 항상 잘못된 결과를 보여주는 법. 조금만 더 기다리면 후반영해주는데 참지 못하고 손절하는 게 또 주식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우리는 틱톡 시대라서 1분도 길다, 하물며 3달이나 더 기다리는 것은 불가능이라면서 매도하면 그 후로 떡상, 둘, 금리, 환율, 유가, 채권 등의 매크로 변수가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매크로 변수 예측을 겁나게 많이 하는데, 문제는 일단 변수 예측 자체가 잘 틀리는데 연관된 행동들까지 지레짐작하여 예측한다는 점이다. 맞출 확률도 떨어지는데 그 일이 영향을 주는 일까지도 예측한다. 수많은 애널리스트나 유튜브 스타들이 작년 3월에 예측한 게 맞은 게 있었나 보면 대부분 예상한 대로 안 된다. 2020년 3월 그 어느 누구도 증시가 2달 만에 회복한다고 예상한 사람은 없다. 연말이면 회복될까? 이런 기대가 대부분이었다. 일단 매크로 값 자체를 기존의 매크로 변수로 예측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매크로 결과값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복잡계의 세상에서는 내 예측대로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는다. 셋,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한다.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의 방향을 궁금해하는 것 같다. 상승장일까 하락장일까 횡보장일까. 종목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시장의 방향성에 베팅도 한다. 선물 옵션 등으로. 선물 옵션을 예측해서 큰 부자 된 사람이 있나? 있으면 이게 실력으로 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믿겠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장기적으로 시장 방향성 예측이 통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LTCM도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다가 한 방에 무너졌다. 노벨상 수상자를 2명이나 보유한 회사도 잘못된 시장의 방향성 예측에 한 방에 무너졌다. 노벨상 수상자도 예측이 틀리는 게 금융시장이고 주식시장이다. 예전에 도이치뱅크 사건이 있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곳이 주식시장이다. 선물 옵션 만기일에 푼돈 벌어보려고 베팅했다가 10분 만에 500배 손해가 날 수도 있는 것이
주식시장이다. 넷. 흑백으로만 예측한다. 대부분 예측을 할 때 흑백의 이분법 위주로 예측을 많이 하는데 경제라는 게 또 주식에 연관된 기업이라는 게 양분법으로만 나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회사에 악재가 터졌을 때 꼭 회사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을 먼저 하는 게 우리 같은 인간이 예측하는 방법인데 세상 일이 그렇게 흑과 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화재로 공장 하나가 홀랑 타버려서 회사 망하는 거 아닐까 예상해보지만 현실은 일시적인 공급 부족으로 기존 공장에서 만들어낸 제품의 판매 가격은 오르고 공장은 공장대로 화재 보험금을 수령하여 회계상으로는 순이익이 증가하고 최신식 공장으로 업그레이드하여 경쟁력이 강화되는 경우도 있다. 경쟁사들도 갑자기 맞이한 쇼티지 때문에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암묵적으로 증설 계획을 철회하여 섹터 전체에 온기가 불어올 수도 있는 게 주식시장이다. 5. 단기간의 방향을 예측한다. 굉장히 단기간의 움직임까지 예측하여 매매 타이밍을 많이 잡으려고 하는데 77은 49로 대체한다. 단기간의 주가 하락 시점까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내 보유 주식의 고점들만 이어붙여가고 싶은 게 사람 심리겠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6. 패턴이 없는 곳에서 찾은 것을 패턴이라고 생각한다. 주가는 단기간에는 심리나 뉴스, 기타 혹은 테마성으로도 오를 수 있다. 단기간 주가 상승에서 어떠한 패턴을 찾으려는 시도를 많이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패턴이 없는 곳에서 패턴을 찾으려고 시도한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유사투자 자문들이 이런 단기 급등 현상을 세력의 심리를 읽어야 미리 알 수 있다면서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로 많이 사용한다. 세상에는 패턴이 없는 우연한 주가 상승도 분명히 있는데 이런 현상의 원인까지 알려고 혹은 비법이라고 생각하고 찾으려고 한다면 시간 낭비가 될 확률이 크다. 예측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예측들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측 속에서 산다고 할 수 있다. 자기만의 예측 능력을 키우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ROE를 발전시키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이 어려운 능력을 갖기 위해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자료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확인하고 보고서를 읽는다. 예측 능력은 많이 공부하고 적어가면서 발전시켜 나가면서 현재에는 너무 어려운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올 수밖에 없는 미래 위주로 예측하고 투자하는 것이 확률이 높다. 주식은 확률 게임인데 시작부터 이기고 시작하는 게임이 좋다. 먼 미래는 모르겠지만 2, 3년 단기간에는 굉장한 높은 확률로 올 수밖에 없는 섹터나 산업의 화랑이 반드시 있다. 이런 곳을 공략하면서 내 나와바리를 넓혀가면 된다. 예측을 한다면 무조건 올 수밖에 없는 곳에서 50이 올 거냐 100이 올 거냐를 예측하는 게 좋지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곳에서 올 것이라고 기다리기만 하는 예측은 안 오면 많이 속상하고 반드시 오고야만은 회사 날아가는 거 보면 우울증에 약 먹어야 될 수도 있는 게 인간이다. 그리고 예측한 거 적어놓고 꼭 나중에 검증해보면 내 예측력이라는 게 생각보다 타율이 높지 않다는 사실에 충격받을 수도 있다. 대부분 이런 자기 객관화를 해보지 않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어렵다. Do I have it? You've got it exactly right. Well, I don't think people understand there's 100% correlation with what happens to a company's earnings over several years and what happens to the stock. If the company, McDonald's has done very well as a company, Right. the stock has done very well. People worry about too much money supply, what's happened to the price of oil, who's the president, who's being nominated for the Supreme Court, It's all the ozone earnings. layer.
It has nothing to do. McDonald's earnings go up the next 10 years, the stock will go Yeah, up. but what they will say to you, Peter, is that, as you know, and why am I telling you this, but it's fun to tell you this, they're telling you that these other things influence the amount of earnings of a particular company. Yeah. If we're in a recession, people are not going to spend That's as right. much money on going to the movies or Absolutely. whatever they do. Right. And therefore, you got to pay attention to these other things Yeah. because they impact on earnings. They are very important, but you have no idea of knowing what they're going to do. Alan Greenspan's the head of the Federal Reserve. Right. He cannot predict interest rates. It's- He'd be the first to he tell can you. influence them, but he can't predict them. He cannot predict what long-term interest rates are going to be 1 year from now, 2 years from now, 3 years from now. He's even surprised how low they are now. Right. So how am I supposed to predict interest rates? How am I supposed to predict the economy? You certainly remember the recession of '82. Yes. In 1982, we had a 20% prime rate, 14% unemployment, 12% inflation. I don't remember anybody telling me in 1980 or 81 that was going to happen. All of a sudden, we had the worst recession since the Depression. I didn't read about it in the paper. So it's crazy to think about these things.